그러면 이제 고소설 배비장전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제의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 줄거리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간 배비장이, 이제 배비장이 주인공입니다.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서, 근데 이 제시문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는 부분은 안 나오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 기출에서는요,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장면만으로 발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설이나 현대소설의 지문 구성의, 지문 발췌의 대원칙은 뭐냐면은 이질적인 서로 다른 장면, 2개 이상의 장면을 중략 부분을 전후로 해서 반드시 독해력을 요구하는 2개 정도 이상의 이질적인 장면을 출제한다. 이게 이제 거의 98% 이상의 기존의 출제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6평, 9평은 수능 기출문제의 출제 논법에 좀 위배가 되는 방식으로 늘 출제를 해왔어요. 일부러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이 시험지를 통해서 그동안 자기 점수도 확인해보고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보완점을 마련하려고 우리가 6평, 9평을 보는 것인데 실제 기출보다도 훨씬 저 밑에 있는 저급한 수준의 출제 논리를 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성의가 없고 아니하고 이런 구석들이 노출이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출제진에서도 이제 교사진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보다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비판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비판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비판의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 자체가 이제 비난의 수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해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제시문이 쉽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렇게 단일한 장면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배가 없는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느냐, 이건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계집의 반응이 이겁니다. 이 반응과 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대화적인 국면에서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심리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참 딱합니다 하더니 옳지 배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 중요한 정보를 듣고 배비장이 사공을 찾으러 가죠. 요게 이제 장면 전환이 되는 부분이에요.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공간의 이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이질적인 장면이 아니어서 단일한 장면으로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뱃사공이 하는 말이 대응이죠. 대응. 이게 반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당신 정경 그 모습이 참 불쌍하다. 요거는 연민에 가까운 것이에요. 참 딱하다. 안쓰럽다. 이건 일종의 공감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과 태도, 반응을 잘 봐야 됩니다. 부인 모르게라도 슬며시 타고 내가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극적인 화해의 과정을 보여주는 요 대목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8번에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항상 1, 2, 3, 4, 5번의 이 주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계집의 반응 태도, 배비장의 반응 태도, 계집의 반응 태도, 사공의 반응 태도, 사공의 반응 태도. 그러니까 사공이 2개, 계집이 2개, 배비장 하나, 요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주체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응 태도, 반응은 어떤가? A 함으로써 B인데 A를 통해서 진짜 B인가? 요 이제 인과관계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제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선지의 구성 방식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쉽다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해설을 통해서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출제의 논리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그 부인이 돈 주고 배를 빌렸기 때문에 다른 손님을 태울 수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는 거의 맞아요. 근데 A 때문에 B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를 태울 수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불가피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가, cannot, 할 수 없다. PRP,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다른 손님은 태울 수가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어쩔 수 없다. 나도 태워주고는 싶은데 그 부인이 돈을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 요건 안 됩니다. 이렇게 사공이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지금 배비장한테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자기한테 존댓말을 해주니까 자기도 호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이 이제 틀린 것은 명백하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은 사공은 배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두고 해결책을 알려줬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슬며시 타고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A는 맞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은 연민은 따뜻한 시선이에요. 어떤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안쓰럽게 보고 딱하게 보고. 여러분들 이 따뜻한 시선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념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어거든요. 딱하게 안쓰럽게 공감과 교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선지와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 4번이 엄청 틀렸잖아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인데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5번은 가까이서 내가 공감하고 거기에 안쓰럽게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4번과 5번의 이 경계심하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빨리 푼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1, 2, 3, 4, 5번에 앞에 나와 있는 주어나 주체를 꼭 확인하시고 그 주어나 주체가 보여주는 반응이나 태도를 잘 관찰을 하시되 A 함으로써 B 인가 중에서도 이제 B의 선지와의 상관도에서 서로 다른 개념어나 이질적인 정서가 이렇게 동시에 나란히 배열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공이잖아요. 이렇게 4번하고 5번이. 근데 사공이 이 낯선 이가 배비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5번의 이 상대방도 배비장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 낯선 이와 상대방이 똑같은 배비장인데 배비장에 대해서 사공이 동일한 인물인데 경계심하고 연민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이런 정서나 감정어를 같이 갖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바로 논리적인 모순이요 불입시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선지와 선지와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인물에게 이질적인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원에서 문학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19번에 배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건 이제 반말이 아니라 조금 높여주는 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뭐냐? 이것은 이런 문제는요. 내신형의 단답식 문제로서 수능 문학에서는 굉장히 출제를 기피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너무 저급하게 낸 거예요. 이 C하고 E를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무 쉽고 이렇게는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걸 맞았다고 해서 우쭐을 댈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것을 틀려버리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내신형입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20번 문제는요, 한마디로 중심 소재, 소설 속의 고소설이나 현대소설의 이 중심 소재를 기반으로 출제를 한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내진 않아요. 너무나 누가 봐도 뻔하게 이것하고 배비장이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게 아니고 뭐란 말인가? 너무 수준이 낮고, 아니하고 너무 간단하게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는가 또는 그것 때문에 담긴 정서, 어떤 복합 심리 이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된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한다거나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는 뭐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런 복합적인 어떤 영향관계나 인과론적인 선호관계라든가 요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중심 소재 딱 이거 하나만 딸랑 하는데 이렇게 쉽게 내지는 않죠. 너무 좀 화가 나려고 하는 문제거든요. 고소설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해라. 보기 문제는 항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낸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적절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기 내용하고 선지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있나를 꼭 찾아봐야 되고요. 또 재심은 내용하고 틀린 것이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자 관계죠. 이 보기라는 거, 정보 하나, 선지 내용, 그 다음에 재심과 이 3자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 왜 배비장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게 됐느냐? 그것은 가장 핵심이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존중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양반의 경직된 태도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보기 지문이고요. 이 경직된 태도 중에 하나가 우월감이 되겠죠. 양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뭐 반말을 찍찍 깐다거나 이런 우월감의 변화. 이것을 보기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제시문과 관련해서 선지 내용하고의 일치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시문 4번에요. 제시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만 좋겠느냐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계집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A 부분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A를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양반의 우월의식의 태도의 변화인가 아닌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방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제주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계집에게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배비장이 물었던 이유는 정말로 이 배를 타고 서울로 탈출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잖아요. 그 계집이 아니면 대답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해설을 보면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집한테 정말 내가 이제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제주도 사람을 정말 존중을 해야 된다. 인간은 평등하다. 존중해야 된다. 양반이건 아니건 존중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어쨌든 탈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기 때문에 A에서 B를 알 수 있다. 여기 틀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21번 이 보기 문제 답 4번의 이 설정 방식은요. 평가원 출제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인물의 대사나 대화나 어떤 의식의 흐름, 어떤 내적 독백이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얼굴 묘사 있잖아요. 어떤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심리인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의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독해력을 묻는 정통적인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쉬웠지만 좋은 문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답을 설정하는 그 방식에서도 어찌하여야 이거는 이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제주도 사람 존중 방법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오답을 설정해도 일리가 있게끔 좀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오답을 유지하면서 오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틀리고 아주 저급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구평 문제를 좀 너무 쉽다 아니하다 저급하다 해서 다 깔아뭉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출제 논리에 맞는 쉽지만 이런 문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